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구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지구 시스템을 보게 되면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기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이 외권. 주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이거 조금 더 다 아는 거긴 하지만 살짝 복습 차원으로 기권은 여기서 대기, 즉 얘는 기체가 됩니다. 기체인 거고 직권은 땅이 되겠죠. 땅은 여기는 고체가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수권은 말 그대로 물인데 물이긴 한데 주로 이제 물 중에서는 육지에 있는 물보다 바다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물에서 얘는 액체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생물권은 생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생물이 되는 거고 얘는 우주가 되어집니다. 우주가. 그래서 여기서는 유기물이라는 말도 살짝 써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시험 문제상에서 보게 되면은 주로 요 세 아이 어떤 생각하지? 요 세 가지가 주로 여기가 주로 메인으로 한번 나오고 생물권이나 외권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진 않아요. 일단 여기에 개념적인 부분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이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런 거지. 비가 내려서 강이 넘쳤어. 범람을 했어. 범람이 뭔지 알지? 강이 넘치는 거.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 준 거니? 기권, 하늘에 있던 물방울이 모여서 땅에게, 수권에 영향을 받겠지. 그런 다음에 범람, 땅이 넘쳤어. 그럼 직권에게 영향을 준 거지.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필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오호. 남자의 거친 모습, 펜노라고 던져. 이 녀석 거친데. 자, 그래서 시험 끝났으니까 잘 좀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할 거고, 이건 그냥,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상호작용을 문제를 풀다가 스스로 죽일 거야. 자, 하다가 날 봐. 하여튼 너네 둘이 상호작용을 하다가 요 문제를 풀다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잘 풀려. 그러면 나는 상식이 조금 많은 사람이다. 아니, 국어적인 감각이 좀 있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딱 풀어줘야 되거든. 얜 얘고 딱 수학적 개념이 강해. 근데 과학에서는 희한하게도 국어적 개념들이 좀 나와요. 실생활과 관련됐거나 응용을 하거나 변형을 할 때 약간 국어적 개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호작용은 과학적 접근보다는 그냥 국어적 개념이 좀 강해. 그래서 얘가 그렇게 부담 없이 풀리거든. 아, 내가 국어적으로 좀 감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틀리진 않는데 좀 뭐가 좀 찜찜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 내가 국어가 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희한하게 과학은 수학도 과학도 이렇게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은 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가 되게 부드럽고 어떨 땐 국어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과학은 여러 개를 다 담고 있어서 어렵다기보다 좀 이렇게 다양하다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보면 아, 얘는 수학을 못하겠구나, 수학이 좀 부족하겠구나가 보여요. 왜냐면 수학적 접근이거든. 근데 얘가 뺑해. 아, 수학이 약한 거야. 근데 어떤 애는 아, 우리 학원 애들은 주로 이제 국어적인 걸 지금 질문 많이 해. 아, 이제 보여. 국어가 약하구나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환이 있는데 여기서 물의 순환과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아이는 어떤 과학적 지식보다는 언어적 측면이 많고 얘는 이제 과학적인 측면이 좀 더 많아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배경 지식을 하나 배웠었던 사람은
수업 시간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접근하도록 하세요. 처음 배운 친구들은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배경 지식을 내가 얼마큼 잘 이해를 하고 얘네들을 접근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배경 지식이 무엇이냐면 밀도라는 개념,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들어갈게. 밀도라는 건 알겠지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이렇게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라는 말의 뜻은 얘는 무거운 정도를 얘기해요. 무거운 정도를 얘기하는 게 밀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온도. 온도라는 것은 일종의 알겠지만 열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일상적인 용어로 과학에서는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에너지로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는 온도라고 얘기해. 즉 이 말은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관계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가냐면 부피라고 하는 개념이 살짝 그래서 밀도, 온도, 부피의 관계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높다라는 말,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갑자기 부피가 왜 커져요? 라고 하는데 얘가 에너지가 크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즉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강한 거야. 에너지가 많을수록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에 에너지를 받으면 움직이니까 그만큼 일정한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지. 한 번만 여기에 이렇게 있고 얘가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치자. 여기에 기체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 이 피스톤을 밀어요. 밀므로 인해서 피스톤이 뒤로 이렇게 밀려나가서 에너지가 흡수되면 부피가 팽창하는.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만큼 부피는 줄어들겠지. 오케이. 그러면 끝나지 말고 얘를 살짝 묶어서 일로 가보자. 밀도로 가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밀도는 감소해야겠죠. 인정?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밀도가 줄어들어요. 이 말을 아까 무거운 정도라고 했으니까 가벼워짐이라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기체를 좀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끝내지 말고 그대로 더 가볼게.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줄어들어. 가벼워졌으니까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지요. 뜨겠지. 오케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야. 요 정도만 더 깊이 안 갈게 해서 교통정리 하십시다. 교통정리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팽창함으로 밀도는 줄어들죠. 밀도는 감소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 상승, 위로 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울 듯 싶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됐고 살짝 직권을 먼저 하고 이 아이들은 사실 이 내용은 기권하고 수권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어디냐라고 한다면 기권과 수권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단순하게 얘만 아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알아야지만 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거든. 오케이.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권과 수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생물권, 외권, 상호작용, 물의 순환은 그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끊어줄까요?